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소축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소축의 사효, 오효, 상효입니다. 육사, 구호, 상구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초효, 이효, 삼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사효. 육사를 우리말로 읽어보죠. 육사. 유부. 혈거, 척출. 무구.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부니까 믿음이 있다죠, 그죠? 믿음이 있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니 허물이 없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부, 혈거적출, 무구라는 이 효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육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개 효 중에서 5개는 양효인데 음효가 유일하게 육사에 있다. 이 육사는 성왕을 대신해서 섭정정치를 했던 주공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육사가 이제 주공이 섭정을 하는 부분을 비유해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유부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유부. 이 유부입니다. 유부.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유부란 믿음이 나온 물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유부라는 이 효사가 나기 위해서는 이 아무 곳에서나 유부라는 효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도 지금 유부가 있죠. 그죠? 유부를 쓰기 위한 효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성괴의 중간효가 양효이어야 됩니다. 소성괴의 중간효가 양효이어야 된다. 자, 그럼 중간효가 양효인 경우가 8괴 중에서 어디에 있죠? 우리가 먼저 양이 3개죠. 그 다음에 양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 자, 8개 중에서 감. 이 괴를 보면은 중간호가 다 양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부라는 이 효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이란 이 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육사에 유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상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중간효가 양효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오는 송괴 중에서 중간효가 바로 구오 자체가 양효죠. 구 자체가 바로 양효입니다. 그래서 송괴같이 중간효가 양효인 경우에 그 괴에 속하는 효사에 유부라는 효사가 사용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육사와 구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는 그런 식으로 반드시 중간효가 양효여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조건 말고 두 번째 조건, 너 왜 또 유부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외혹의 소축의 혹의 중에서 외혹에는 3, 4, 5효로 구성된다 했죠. 3, 4, 5입니다. 3, 4, 5는 뭡니까? 불을 상징하는 리죠. 불을 상징하는 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믿음이라는 그 물상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풍택중부,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64괴 중에서 61번째 괴가 중부, 풍택중부죠. 풍택중부를 한번 그려볼까요? 풍택중부. 괴상을 그리면은, 자, 이게 상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 하괴가 못을 상징하는 태입니다. 그래서 풍, 택, 중부를 했죠. 중부. 이것도 믿을 붙자입니다. 이 중부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같은 효가 연결되면은 그 효는 하나의 효로 추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양효가 두 개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양효로 표시할 수 있죠. 추가하면은. 다음 음효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음효 하나로 추가할 수 있죠. 다음 양효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입니다. 이 양효 하나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풍택중부괴는 이 추가를 했더니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됩니다. 이 이괴는 앞에서 제가 3, 4, 5효 외호괴를 만들 때 이괴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중부괴가 믿음이라는 괴이가 있는데, 이 중부괴의 믿음이 추가를 했더니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되고, 이 이괴는 3, 4, 5의 외혹의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물상이 나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풍택중부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사에게는, 육사가 주공이라 그랬죠. 육사에게는 신뢰할 만한 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육사 주공은 공자가 가장 존경하던 성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니까, 원래 상나라 백성들이 초구와 구이가 모두 가다가 다 돌아왔죠. 돌아올 복자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온 것처럼 주공이 신뢰감을 보이니까 주공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거 척출,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답니다. 여기서 혈은 피혈이 아닙니다. 뜻을 보면은 이거는 두려울 혈이죠. 근심할 혈, 근심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이게 뭐죠? 두려움이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이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상으로 볼까요? 물상으로 그러면은 이 효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외호계가 3, 4, 5효가 불을 상징한 2라 그랬죠. 그죠? 2. 자, 외호계가 리입니다. 외호계의 리의 반대교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 주역에서 반대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종괴고 하나는 착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괴는 괴를 상하로 뒤집었을 때 다른 괴로 바뀐 것을 종괴라 그러고 상하로 뒤집어도 바뀌지 않는 괴를 착괴라 했습니다. 착괴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뒤집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효가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자, 우리 리기 같은 경우에 상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를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상하를 뒤집어도.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게 착괴라 그랬죠. 착괴. 이게 반대계입니다. 자, 불을 상징한 이계가 그 반대계, 즉 착괴로 만들었더니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불을 상징한 이가 물을 상 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감에는 바로 근심, 두려움. 그러니까 근심은 이 근심할 혈이랬죠. 우리 효상이 혈로 나옵니다. 두려움은 척으로 나오죠. 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감의 물상이고 감의 반대계는 리인데 감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반대가 되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사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나가버린다. 이런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볼 때 호계의 3, 4, 5효가 리고 리는 반대교가 감인데 감에 근심과 두려움의 물상이 있는데 리가 감의 반대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효사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사에 대해서 효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육사는 그런 괴사나 상사의 범주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괴사나 상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우리 소축괴의 교훈이 뭐였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국 육사도 직분에 충실한 겁니다.
즉 주공이 협정을 하면서 신뢰감을 주었더니 원래 상나라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먹고 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사는 주공이 왕을 대신해서 정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격리했기 때문에 상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구호를 볼까요? 구호를 보면은 구호를 우리가 한자로 읽어볼까요? 구호. 유부, 연녀, 부의기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똑같죠, 그죠? 믿음이 있어. 이거 연자는, 이 연자는 얽힌다는 얘기입니다. 얽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 서로 얽히니 부를 이웃과 나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어 서로 얽히니 부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는 나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은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연입니다. 얽힌다는 뜻이죠. 얽히다. 얽힌다는 뜻입니다. 연은. 그럼 누구하고 얽힙니까? 구호가. 양어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음하고 얽히겠죠. 같은 양어끼리는 배치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육사하고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의기린, 즉 이웃 부를 이웃과 나눈다 할 때 이 이웃은 당연히 육사를 얘기하겠죠. 그죠? 결국 이것도 양어인데 밑에 음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사와 부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계는 뭡니까? 손이죠. 상계는 손입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여기 보면은 이상한 물상이 나옵니다. 무슨 물상이 나오느냐? 시장 이익의 3배.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한 배만 이익을 봐도 이득인데 시장에서 3배를 보니까 아주 고수익이죠. 아주 고수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효사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수익은 바로 하괴근. 하괴근에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괴근의 물상 중에 금과 옥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고수익이라는 것은 하괴근의 금과 옥이라는 데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부여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죠? 구호는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이 지금 구호, 여기서 구호는 성왕을 얘기하죠. 구호는 성왕입니다. 성왕. 아직까지 어린 성왕입니다. 무왕이 세상을 떠면서 주공하고 소공한테 어린 아들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이 클 때까지
나라를 대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동생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호는 승왕인데 육사가 왕을 대행해서 정치를 잘 이끌고 나가니까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호는 육사를 통해서 부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게 됐다는 건 사실은 비유죠. 비유. 부유하게 됐다는 것은 왕이 무슨 부유하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부유하게 됐다는 얘기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육사, 주공이 정치를 잘해주기 때문에 구호 성왕은 가만히 앉아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괴상으로 보더라도 구호는 중도를 얻었습니다. 중간호죠. 그 다음에 오효의 양효가 왔으니까 바른 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음효하고 친비관계입니다. 친비관계니까 바른 자리를 얻고 중도를 얻고 아래 효와 친비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유부라는 효사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부. 효사가 나온 것은 구호가 중을 얻고 발음을 얻고 그 다음 육사와 친비관계입니다. 친비는 뭔가 말씀드렸죠. 상하가 다른 괴, 즉 음효, 양효, 양효, 음효, 다른 괴로 연결되어 있을, 다른 효로 연결되어 있을 때 친비는 아래가 음효고 위가 양효인 경우에 친비고, 거꾸로 아래가 양효고 위에가 음효인 경우에는 역비라 그랬죠. 역비. 그래서 이건 친비입니다. 왜? 양효가 음효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을 덕하고 정을 덕하고 친비 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괴상으로 봤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유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에 중간호가 양효이기 때문에 또 유부가 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구오가 속해 있는 상계는 손입니다. 그죠? 이 손입니다. 이 손에는 한 더 그릴까요? 손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나 하면 밧줄이에요, 밧줄. 자, 밧줄. 밧줄이 용도가 뭡니까?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에 밧줄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연녀, 즉 얽히다, 얽다, 묶다 하는 이 연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가 속한 손에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연이라는, 얽어맨다는 연자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효와 사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사는 주공이고 구호는 성왕이랍니다. 사실 따지보면은 육사 주공은 구호 성왕의 삼촌이죠. 육사 주공이 성왕의 삼촌인 겁니다. 아버지 동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따릅니다. 처음엔 성왕도 육사 주공을 많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 혹시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주공이 왕권을 물려주는 건 확실한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이 육사로서의 주공이 섭정을 한 기간이
7년이요, 7년. 7년을 하고 성왕에게 물려줬죠.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공동의 부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재물이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은, 주역에 보면 양효는 내실이 있어 부를 나누고 음효는 비어 있어 부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효는 이렇게 하고 음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양효는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이 있다는 겁니다. 음효는 중간이 비어 있죠. 비어 있어 이웃과 나눌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9~5에 보면 부의 기린이 있죠. 부를 이웃과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뭡니까? 해당되는 효가 양효죠. 이 바로 양효입니다. 내실이 있어 부를 이웃과 나눈다. 그 다음, 이건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허합니다. 그래서 이 음효에서 부를 이웃과 나눈다 할 때는 앞에 불이 붙습니다. 불, 부의, 기린.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역에서 양효는 내실이 있어 부를 이웃과 나누고, 음효는 중간이 비어 있어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불부의 기린이라는 거에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천택에 그 다음 15번째 괴가 뭐죠? 겸이죠. 겸. 기상겸입니다. 자, 기천택의 6오, 자, 지천택의 6사, 그 다음에 지상겸 6오, 이 효사를 보면은 바로 불부의 기린이라는 효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불부의 기린. 자, 이 해당되는 효가 음효입니까? 양효입니까? 음효죠. 이것도 음효죠. 음효 경우에는 불부의 기린으로, 즉,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가 되고, 양효일 경우에는 부를 이웃과 나눈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효사 하나하나도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 효상과 괴상과 관련된 그 어떤 형식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특히 상수 주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9~5를 괴사와 상사의 법률 내에서 볼 때는 역시 9~5도 본분을 지키는 거죠. 본분 지키기입니다. 본분 지키기. 그래서 왕으로서 본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육사대로 본분을 잘 지켰고, 9호는 9호대로 본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가 생기고, 즉 부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강성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호의 구호 효사를 우리가 회사나 상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역시 본분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구입니다. 상구. 상구는 효사가 좀 길죠. 자, 기우, 기처. 상덕제. 그 다음 부정여. 월기망. 군자정흉. 자,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여, 월기망, 군자정흉. 자, 이런 효사를 두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기는 이미 기자죠. 이미 비가 내리고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은 덕쌓기를 숭상한 것이요. 덕제가 덕덕이고 제는 쌀 제자죠. 덕쌓기를 숭상한 것이요. 여인네가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달이 보름에 가까운 듯 하니 군자는 앞으로 나아가면 흉하다. 이런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이미 기자죠, 그죠? 이미 비가 내리고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덕을 쌓는 것을 숭상한 때문이요. 여인네가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달이 보름에 가까운 듯 하니 군자는 나아가는 것이 흉하다. 이런 효사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우기처 상덕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기우기처 상덕제. 이 소축계의 상구는 이 소축기의 상황과 결과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기우기처는, 여기에 기우기처, 그죠? 기우기처. 기우기처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고 자리를 잡은 거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풍천소축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 미름부를 했죠. 미름부루. 괴사에서. 미름부루가 뭡니까? 짙은 구름이 끼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것은 내가 있는 서쪽 교회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괴사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구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자리를 잡은 것은 덕쌓기를 숭상한 때문이다 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되어 이제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풍천소축에서는 미름부루가 했죠. 미름부루가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시혜를 베푼다는 것은 비가 내리려서 만물을 풍성하게 해야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시혜를 베풀 수 없었는데, 6사 9호를 지나가면서
육사와 구오가 서로 밀고 따르면서, 믿고 따르면서 선정을 베푸니 상구에서는 이제 비도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즉 이제는 비가 내리니 이 비 내린다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구가 효변하면 뭐로 변하죠? 상구가 효변하면은 음효, 양효, 음효가 되죠. 이건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이 물상에 뭐가 있을까요? 비가 있죠. 비. 그래서 비가 나온 겁니다. 상구가 효변하면 소는 감으로 바뀌면서 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미 비가 오고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뒤에 나오죠. 덕 쌓기를, 덕 쌓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즉 선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을 쌓았다는 얘기죠. 즉 쉽게 말하면 구호와 육사가 서로 믿고 따르면서 선정을 베푸니 이제 그 덕 쌓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는 비가 오고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푸는데 그 원인은 덕 쌓기를 숭상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감의 물상에는 비만 있는 게 아니고 덕도 있죠. 덕. 그래서 여기 보면 효사에 덕이 나옵니다. 이 덕이 나온 것은 이 감의 물상에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녀를 볼까요? 부정녀. 부정녀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인네는 고dom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네가 고dom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여기서 부는 누굴 얘기할까요? 여인네니까 6개의 효 중에서 음효는 육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서 부는 당연히 육사를 의미하죠. 바로 육사는 주공입니다. 그렇죠, 그죠? 부는 음효인 육사를 가리킵니다. 육사는 신하의 신분이죠. 왜? 구호가 왕자리이고 육사는 신하의 자리입니다. 신하이기 때문에 고dom을 지켜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신하로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즉 고dom을 지켜서 위험에 대처한다. 지금 바르게 올바르게 정치를 대행한다는 얘기죠. 리스크를 건절하고 안정된 환경 범위 내에서 고dom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답니다. 실제로 이 상구가 효변한 이 감을 보면은 비와 덕의 물상이 있는가 하면 근심은 여기서 뭐로 표시했죠? 근심은 여기서 근심은 리어입니다. 리어. 이 근심, 리어가 이 나온 것도 이 상계감에 근심이란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dom의 물상도 있죠. 고dom. 이 고dom 물상도 이 감의 물상에 고dom이 있습니다. 고돔 물상. 이건 근심보다는 위험이 맞겠네, 위험. 왜냐하면 리어는 위험이니까, 그죠? 위험. 위험을 렵니다. 위험의 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감의 물상에 비도 나왔고
덕도 나왔고, 위엄이란 려도 나왔고, 고dom이란 정도 나왔고, 이 회사 내용이 이 감이란 물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월기망 군자 정흉을 볼까요? 월기망 군자 정흉. 월기망 군자 정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기망의 기. 월기망의 기, 기자리에 쓰죠? 여기 보면은 월기망 있죠? 월기망. 여기서 기는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달이 거의 보름이 되었다. 이 망월이라고, 망월. 망월이 보름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월기망 그러면 달이 거의 보름이 되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름이 되었지만 아직 보름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보름이 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보름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름이 되어 간다는 그 얘기는 정권을 대행하는 신하의 입장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왜? 정권을 대행하지만 자기가 왕은 아니죠. 근데 완전 보름달이 되어버리면 이건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 보름달에 해당하는 왕의 근접에 있기는 하지만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보름달에 가까이, 거의 보름달에 가까이 가는 게 최선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군자 정흉. 군자 정흉은 이 정자는 정벌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가는 뜻입니다. 군자가 나아가면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군자가 나아가면 흉하다. 군자가 나아가면 흉하다 했는데 이 정벌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뜻이에요. 나아간다. 자, 왜 그럼 군자가 나아가면 흉할까요? 구오 성왕이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군자라 해가지고 나서버리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보기가 흉하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협정을 한다는 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중간에 어떤 묘수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그런 입장일 겁니다. 10중 8구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 자, 물상으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상고가 효변하면은 감이라 그랬죠. 상고 효변한 감에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달도 되고 보름달도 됩니다. 이 감은 물을 상징함과 동시에 달을 상징합니다. 반대계인 리는 불을 상징함과 동시에 해를 상징하죠. 해. 이건 달을 상징합니다. 감은. 그래서 달, 보름달하고 효사에 나온 것은 다 상괴, 즉 상구가 효변한 감에, 이 감에 달이라는 또는 보름달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축계의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라 중국 고대 삼국이죠, 그죠?
하나라, 은나라 두 나라를 볼 때 특히 두 나라의 체제나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자, 특히 우리의 문화와 사상에, 즉 철학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괴사나 효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 성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소축괴부터는 각 괴사와 효사에 나오는 한자 성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룬부루. 밀, 운, 부루. 밀운부루입니다. 이는 짙은 구름이 끼었지만 비가 되어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여건이 다 성숙이 되었는데 탁 터지지 않는 거예요. 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우리 아마 2006년도 우리나라 올해의 성어에 아마 미룬부루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미룬부루는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는데 일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해 나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답답하고 불만이 차이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미룬부루입니다. 다음, 부처반목.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부처반목. 부부간에 서로 반목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등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처반목, 미룬부루 이런 한자 성어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역의 괴사와 효사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축괴부터는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를 하나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알게 모르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DNA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를 배워왔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한자 성어들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뇌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이 완전히 다른 나라 게 아니고 사실은 주역을 지금은 제가 감히 얘기를 꺼내지 못합니다만 과연 주역이 중국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동이족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끝도 한도 없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두 나라의 주역은 주역뿐만 아니고 문화나 정전제 같은 체제 이런 부분들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막대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번째 천택리교에 들어갑니다. 천택리. 소축괴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